자, 이번 차에는 우리가 해석을 한 다음에 보통 스트레스 값들을 기본적으로는 본마이세스 스트레스 값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마이세스 스트레스 값을 왜 그 값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본마이세스 스트레스 값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연성재료의 파괴 기준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성재료는 기본적으로 전단 응력에 의한 파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최대 전단 응력을 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했던 모아 서클에 이용한 또는 응력의 변환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 응력의 최대값은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의 최대값은 여기 이야기하는 R로 지금 이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평면상에서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라고 보면 다음과 같이 원이 그려지고, 맥시멈과 미니멈 그리고 전단 응력의 최대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대 면내 전단 응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3차원 응력 해석에 대해서 그려본다라고 하면 G축으로 주어져 있는 응력을 두고 나머지 X면과 Y면에 나타나는 응력들로 그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A축과 B축이 주응력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보면 시그마 A, 시그마 B가 나타나게 될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그마 C 값이 여기 포함을 해서 3차원적인 응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평면 응력을 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C 값이 0이 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값을 평면 응력에서 시그마 C 주응력 값이 0인 경우에, 만약에 시그마 A와 시그마 B 평면상에서 나타나는 주응력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면 A와 B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C 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은 A하고 B, 그러니까 C축에서 바라봤을 때 XY 평면에서 최대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될 거고, 만약에 이걸 A축과 C축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B축과 C축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원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A와 B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2차원상의 이 최대 전단 응력 값이 역시 전체로 봐도 가장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면내의 최대 전단 응력이 전체의 최대 전단 응력이 되고, 그 최대 전단 응력 값은 최대값 빼기 최소 수직 응력의 절반의 절대값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A와 B가 동일 부호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C가 0이 되니까 이 점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A축과 B축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아원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축과 C축으로 나타내는 모아원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와 C축으로 나타내는 모아원은 다음과 같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2차원상의 면내 최대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대 전단 응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여기가 0이 있기 때문에 전체 A와 C 면에서 전단 응력의 또한 최대값이 더 큰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시그마 A 값이 결과적으로 최대값이 될 거니까 전단 응력의 최대값은 이 시그마 맥시멈 값의 절반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B가 부호가 서로 다르면 최대 빼기 최소의 2분의 1, 그 다음에 A와 B가 주응력의 부호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 값의 절반값이 최대값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 응력을 받는 연성재료의 항복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주응력 상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파괴의 관점에서 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취성재료는 수직 응력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연성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단 응력에서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우리가 말하는 최대 전단 응력 기준, 즉 Maximum Shearing Stress Criterion을 통해서 파괴 또는 항복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의 최대값이 전단 응력에 도달할 때 재료가 항복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면 상태로 보면
인장 시험에서 항복이 시작될 때 시그마 y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인장 시험에서의 시그마 y가 있을 때 경사면에서는 45도 방향으로 이 값의 절반에서 전단 응력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보면 수직 응력 값에 항복이라는 수직 응력 값에 2분의 1이 되는 값이 항복이 일어날 때 전단 응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앞에 있던 그 평면 응력에서 봐서 A와 B가 서로 다른 부호가 된다라고 하면 전단 응력의 최대값은 수직 응력의 최대값 빼기 수직 응력의 최소값의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절대값에 이 맥시멈과 미니멈 값은 주 응력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A와 B가 동일 부호라고 했을 때는 최대 전단 응력은 최대 수직 응력의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밑에 이 경우부터 바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시그마 A, 만약에 시그마 A 쪽이 더 크다 또는 시그마 B 주응력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주응력의 여기 최대값이니까 주응력의 절대값이 항복력보다 작게 되면 이 경우는 탄성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이렇게 시그마 A와 시그마 B에 대한 주응력 축으로 나타내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경우는 이 값과 시그마 A가 시그마 Y 또는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되는 이 안쪽 영역이 될 것이고 시그마 B가 시그마 Y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영역과 이 영역에서 작은 절대값 이 부분이 될 겁니다. 다만 A와 B가 동일 부호니까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에만 해당되는 값이죠. 그리고 1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 즉 여기서 보면 2, 4분면과 4, 4분면의 영역이 될 건데 두 개의 이 값이 시그마 A 마이너스 시그마 B의 절대값이 결과적으로는 이 타우 맥스 값이 2분의 1 시그마 Y가 될 때니까 결과적으로 이 같은 2분의 1이 없어지고 시그마 A 빼기 시그마 B, 즉 주응력의 차이의 절대값이 항복력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풀어보면 이쪽 선과 이쪽 선, 왜냐하면 Y는 시그마 B는 시그마 A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되기 때문에 이 영역과 이 영역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탄성 영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응력만을 따졌을 때 이렇게 생긴 육각형 안에 우리가 구한 응력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상태는 그 재료는 지금 항복이 안 된 탄성의 상황 또는 최대 파괴 인장 강도로 봤을 때는 파괴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전단 능력 기준을 가지고 재료의 항복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최대 전단 능력 기준 또는 트레스카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각형을 트레스카의 헥사곤이라고 부르고 이 값은 트레스카의 응력 기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바쿠스를 돌렸을 때 그 응력상을 보면 트레스카라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이 트레스카의 항복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연성 재료들 중에서 어떤 재료들은 이러한 이 육각형을 따라서 잘 항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재료들은 보니까 이 육각형을 조금 지나간 영역에서도 항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이 나온 게 최대 비틀림 에너지 기준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aximum Distortion Energy Criterion이라고 부르는 건데 재료의 변형 자체를 재료가 변형을 받으면 재료 안에는 변형 에너지가 발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료의 최적을 바꾸는 에너지, 부피를 바꾸는 에너지와 재료의 모양을 바꾸는 비틀림 에너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어진 구조용 부재가 이 재료의 이 최적을 변화시키는 단위 최적당 최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아니고 비틀림 에너지의 최대값이 똑같은 재료의 인장 시험편의 항복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단위 최적당 비틀림 에너지보다 작으면 안전하다 또는 항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마이세스가 제안한 본마이세스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되고 여기서 나타내는 응력이
본마이세스 응력, 즉 마이세스 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의 단위 최적당 비틀림 에너지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옆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최적당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재료가 이렇게 델타 X, 델타 Y, 델타 G라는 것이 있으면 단위 최적에서 잡아당기는 힘, 즉 시그마에다가 델타 A를 곱한 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면 입실론의 델타 G를 곱한 만큼의 델타량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P 델타 선도를 보면 델타 F가 있고 입실론 델타 G, 즉 델타량, 입실론의 델타 G, 변이 값이 되겠죠. 델타 값이 있는데, 이 델타 값은 다음과 같은 탄성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F와 X, 델타에 대한 선도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이 결국 1이 됩니다.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델타 F의 입실론의 델타 G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졌던 이 힘, 델타 F에 의한 힘, 외부에 주어진 힘은 결국 2분의 1의 델타 F의 입실론의 델타 G가 될 거고, 이 값은 우리가 이 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에다가 델타 A를 곱한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돼서 이게 외부 일이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같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델타 A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Y, 시그마 있고 2분의 1이 있고, 입실론의 델타 G가 되니까 입실론과 시그마를 묶어서 앞에 쓰고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델타 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부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 곱하기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 최적 또는 전체 최적, 단위 최적에 들어가는 에너지라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과 같이 U를 단위 최적당 변형 에너지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U 나누기 델타 V, 여기서 델타 V를 밑으로 이렇게 나누은 거죠. 이 값이 2분의 1 시그마 입실론이 되고, 이 값이 변형 에너지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 델타 선도가 아니고 시그마 입실론 선도상에서 아래쪽에 들어오는 영역에 있는 면적 값이 변형 에너지 밀도가 됩니다. 밀도는 보통 부피분의 질량 이런 거기 때문에 밑에 부피로 나누어서 이것을 변형 에너지 밀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선형이 있는 탄성 구간만 따지게 되면 U는 인테그랄의 시그마의 D 입실론, 요 밑에 면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탄성 구간에서 시그마는 E 입실론이 돼서 E 입실론의 델타 입실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분의 1 E의 입실론의 제곱이 될 거고, 또한 E 곱하기 입실론이 시그마가 되니까 2분의 시그마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형인 경우에서의 변형, 선형 영역인 부분, 탄성 영역 내에서의 변형 에너지 밀도가 2분의 시그마, 이게 Y 값이 되겠죠. 또는 시그마 비례 한도까지가 돼서, 만약 비례 한도까지 선형 구간, 즉 비례 한도라는 게 선형을 유지하는 구간이니까 여기까지 proportional limit까지, 비례 한도까지를 시그마로 쓴다라고 하면 이것이 2분의 1, 2분의 시그마 PL의 제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탄성 회복 또는 회복력,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레질리언스 계수라고 해서 레질리언스 모듈러스라고 부르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전체적으로 이 시그마 입실론 선도상의 파단시까지에 나타나 있는 모든 면적 값을 우리가 결국 보면 재료가 파단되기 직전까지의 변형 에너지 밀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값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터프니스라고 하는 인성이 재료가 파단되기 직전까지의 변형 에너지 밀도, 파단 때까지 받아들이는 변형 에너지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위 최적당 비틀림 에너지, 이제 요식이 나왔죠. 그죠? 단위 최적당 비틀림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단위 최적당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와 비틀림을 만드는 에너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는 최적 변화를 일으키는 변형 에너지 밀도와 그다음에 비틀림을 만드는 변형 에너지 밀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최대 비틀림 에너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은 UV가 되고 이 값은 UD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변화시키는 비틀림 에너지가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결국
이 UD, distortion 에너지 밀도가 어느 한계 값에 다다르면 항복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 U는 UD 더하기 UV가 되지만 또한 수직 응력에 의한 에너지와 전단 응력에 의한 에너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엡실론에 적분한 거고 얘는 타우 감마를 적분한 게 되겠습니다. 적분하면 2분의 1에 2분의 시그마 x가 될 거고 이쪽 거는 평면이라고 하면 2분의 1에 g분의 타우 xy 값으로 나타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와 동일하게 생각해 보면 3차원 상에서의 변형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 각 x방향, y방향, g방향의 수직 응력,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은 xy, yg, zx 방향의 수직 응력의 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차원 상의 후계 일반적인 법칙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거죠. 입실론 x는 시그마 x 쪽에 주어져 있던 변형률에다가 시그마 y의 변형률에 마이너스 포화성비, 시그마 z의 변형률에 마이너스 포화성비, 똑같이 입실론 xyg가 나타나고 전단 능력은 g분의 타우 xy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이 후계 법칙을 이 식에다가 3차원식에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 항은 타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향으로 주어져 있는 XYG도 있지만 그 XYG를 만약에 주축으로 하더라도, 주축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 요소에는 동일한 이 변형 에너지 밀도라는 것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축 방향으로 쓰게 되면 시그마 x는 주응력, 시그마 y도 주응력, 시그마 g도 주응력이 되니까 주응력이 주어질 때는 전단 응력이 0이 되니까 이 뒤에 값들이 다 0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응력을 대입을 하면 변형 에너지 밀도는 다음과 같이 2분의 1에 시그마 a, b, c의 제곱 각각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누의 각각의 서로 교차해서 곱한 값의 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변형을 재료의 변형 자체를 최적의 변화하고 모양의 변화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적을 변화시킨 에너지와 모양을 변화시킨 에너지. 그래서 이 세 응력, 주응력 값의 평균 응력을 시그마 바라고 두고 그러면 각각의 응력은 이 평균 응력 더하기 편차 응력이라고 하는 시그마 A', B', C'로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하면 3시그마 바가 되고 뒤쪽이 더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시그마 바를 3분의 1의 평균 응력으로 썼기 때문에 이 두 값이 같죠. 그래서 편차 응력이 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응력 값들이 있으면 이 값을 뭘로 분해하냐면 최적만 변화시키는 동일한 응력을 갖는 정수 압력 상태인 평균 응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모양만 변화를 일으키는 최적 변화 없이 모양만 변화를 일으키는 편차 응력의 상태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은 변형상에서 최적은 일정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다음번째 길이 1짜리인 요소를 가지고 초기 볼륨이 1이 되고 나중 최종적으로는 1에서 델타 엡실론, 이쪽 1도 델타 엡실론, 이쪽도 델타 엡실론만큼 변화한 값을 가지고 쓰면 다음같이 나중 최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서로 두 개씩 곱해진 것, 세 개 곱해진 거는 너무 작으니까 0이 되고 그래서 V분의 원래 V분의 델타 V를 구해보면 빼보면 델타 엡실론 y, x, y, z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적 변형률 1을 가져다 이 값을 일반 응력을 가져다 쓰면 다음같이 되고 이 값을 다음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 시그마 바라는 거죠. 조금 전에서 우리가 시그마 바를 썼던 게 결과적으로 최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시그마 바가 일으킨다는 것을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 응력이 최적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조금 전까지 쓸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편차 응력은 관여를 하지 않고 평균 응력만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압에 의한 결국 이 평균 응력에 의한 최적 변화 에너지 밀도를
구해보면 이 값이 다 시그마 바이인 경우로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v를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6, 2분의 1 마이너스 2누에 각각 중력 값의 합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 에너지 밀도가 최적의 변화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변형 에너지 밀도가 볼륨과 데비아토릭 두 개로 최적 변화와 비틀림 에너지 두 개 합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값이죠. UD죠. 그러니까 UD는 U 빼기 UV. UV는 위에서 구했으니까 U는 일반적인 중력을 사용했을 때 식이 되겠죠. 조금 전에 했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서 그 식을 정리를 하면 쭉 이렇게 정리를 쭉 해 내려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6, 2분의 1 더하기 누에 대괄호 열고 각각의 중력의 차이의 제곱을 더한 값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 G 값이 2의 1 플러스 누 포화송 비분의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은 12G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틀림 에너지에 대한 변형 에너지 밀도는 12G분의 각 중력의 차이의 제곱값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평면 응력이라고 하면 시그마 C가 0이 되니까 이 값을 다 0을 넣으면 되죠. 0을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UD의 6G분의 1에 각각의 제곱 빼기 2개 곱한 거를 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장시편 같은 경우에는 항복할 때는 중력밖에 없으니까 X쪽 방향이 중력밖에 없으니까 X쪽이 중력이 있고 Y방향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변형률 에너지 밀도상으로 보면은 이 UD 값을 보면 6G분의 이 B 값이 0이 되니까 시그마 Y의 제곱이 될 거고, 이 식에서 보면 이 값이 항복 응력일 때에 여기서 보면 항복을 일으킨 데 필요한 단위 최적당 비틀림 에너지보다 작으면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뭐냐면 항복을 일으킬 때까지 필요한 단위 최적당 비틀림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으면 항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면 응력 상태 이걸 보면 UG분의 이 값이 요 값이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이거보다 작으면 결과적으로는 시그마 Y의 제곱이 이 값보다 더 크면, 이 두 개 있는 것보다 더 크면, 근데 이 모양은 타원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값보다 더 크면 항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3차원 상태가 되면 이 값이 그대로 이 값은 주어진 식이고 이 값은 인장시험에서 나온 거에 된 값이니까 일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6G분의 시그마 Y의 제곱이 되고, 이 식을 풀면 시그마 Y의 제곱이 뭐보다 크냐 하면 각각 중력의 차이의 제곱의 절반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그마 본마이세 스트레스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뒤쪽 값의 루트를 씌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쿠스를 돌리고 나면 각 지점에서 응력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력들을 구해서 빼서 제곱한 거를 더해서 절반 나누고 루트를 씌운 값이 마이세스 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좀 평면상에서 나타내 보면, 평면상에서 이렇게 쭉 나타내 보면 조금 전에 있던 이렇게 생긴 육면체 육각형이 트레스카의 육각형이고, 지금 이렇게 그린 이 값은 평면상에 나타난 이 값은 이 각 점들을 지나가는 타원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육각형을 트레스카 기준이 되고 이 타원의 모양이 본마이세스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들을 보면 주로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갔을 때 그 비율들을 똑같이 이렇게, 이거는 루트 2 값이 될 거고 이 값은 계산해 보면 루트 2분의 1 0.577 시그마 Y가 되는데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재료들의 실제 파괴되는 점들을 보면 어떤 재료, 트레스카를 잘 따라가는 재료들은 이런 이 사각, 이 육면체 라인을 따라서 안쪽에서 탄성 밖으로 가면 항복이 일어나는데 보다 많은 재료들이 이러한 동그란 타원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마이세스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주로 연성 재료들은 본마이세스에 의한 항복 또는 파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풀었을 때 구조물은 대개 취성보다는 연성 재료를 많이 쓰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본마이세스 응력을 가지고
이 재료의 파괴단위다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것이 타원이냐 아니냐로 하는 부분은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고 나서 조금 전에 중력식이죠. 여기서 타원의 식이 되는 A 코사인 B 코사인으로 놓고 또는 XY를 이렇게 회전식으로 해서 쭉 풀고 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던 이 모양을 지금 45도만큼 옆으로 눕히게 되면 이러한 타원의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마이세스 스트레스를 우리가 왜 보는지, 취성 재료인 경우에는 물론 여기서 파괴 기준으로 다른 값을 보게 될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 우리가 수직응력 파괴가 일어난다고 했으니 그 기준으로 나눈 값이 이제 쿨롱의 크라이티리언이 되고, 모어의 크라이티리언은 조금 더 압축 쪽을 늘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직선보다는 약간 타원으로 꺾게 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 연성재료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본마이세스 응력을 주로 보고 그 값이 항복 응력을 넘는지 안 넘는지로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본마이세스 스트레스를 치고 이미지를 보면 다음 같은 식들, 다음 같은 3차원의 형태, 2차원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면 yielding and fracture under combined stress로 보면 이쪽이 시그마 주축 1번 축, 2번 축이 보통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육면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재료들은 물론 취성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이제 원과 이 점들 사이에서 보면 주로 이렇게 하얀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면 일딩이 일어나는 값들이 이렇게 타원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는 어떤 값들은 주로 이제 이면을 따라가는데 주로 많은 재료들이 이런 타원선을 따라서 많이 그 소성 변형을 일으키거나 파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값들을 또는 해석하고 나서 보는 값들을 본마이세스 스트레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처럼 본마이세스 스트레스 값으로 다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바쿠스 해석을 통해서 주로 이러한 본마이세스 응력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